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주말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방송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방송 녹화를 집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집 바로 앞에 강아지가 두 마리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큰 셰퍼드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가끔씩 얼마나 오랫동안 울어짖는지 방송 녹화를 30분 이상 지연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방송 도중에 그 두 마리의 개가 짖는 일이 없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오랜만에 미국 주식 이야기 시리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따끈따끈한 기획 리포트를 받았거든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는 지난달부터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주식 전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usstockstory.com인데요. 이분들하고 정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채널 들어가서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시면 미준 패밀리 할인 코드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주식 이야기와 미주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없습니다. 무료 보고서랑 그리고 저는 무료 노출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맞교환을 하는 그런 파트너십이었고요. 세 번째로 미국 주식 이야기 같은 경우는 경제적 해자에 중점을 두고 종목을 선정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성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주식을 평가할 때 성장 정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는 굉장히 틀리잖아요. 어떠한 주식, 어떠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충분한 경제적 해자를 확보했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종목을 선정하신다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된 분석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어저께 받은 보고서가 제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좀 강화시켜 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요, 미국 주식 이야기 측에서 기꺼이 어저께 새벽 1시가 넘어서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내용, 그분들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그런 리포트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방송은요, 미국 주식 이야기 기획 리포트 5G 대장주 퀄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주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국 주식 이야기 보고서 함께 읽기, 두 번째는요, 미주은 추가 리서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요, 세 번째는 마켓 레이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사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 혹시나 미주온을 처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계시면요,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보고서 함께 읽기. 자, 오늘은요, 퀄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퀄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5G가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5G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강력해서 향후 몇십 년 동안 모든 다른 기술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2G, 3G, 4G, 5G 이렇게 용어를 접었을 때요, 3G는 2G보다 조금 빨라진 그런 수준이었고, 4G 역시 마찬가지로 3G보다 한 단계 스피드 쪽에서 발전하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5G라는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4G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전송하는 기술이 5G다.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5G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면서 5G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띵스. 이렇게 5G가 없어서는 안 되는 많은 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5G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4G랑 비교를 해보면요,
4G가 빠르게 성장할 때요, 그 매출의 규모는 연간 6조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연간 6조 달러라는 것은요, 세계 건설 산업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규모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부분은요, 5G는 6조 달러 규모를 훨씬 더 능가한다. 어느 정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요,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IHS 마켓에 의하면 5G가 여러 산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요, 13조 US 달러 정도의 GDP를 창출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퀄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5G에는 새로운 장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퀄컴은 이러한 장비에 들어가는 칩,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서론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퀄컴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요, 퀄컴은 무선 컴퓨터 칩을 제조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요, 그렇게 제조한 컴퓨터 칩에서 라이센스를 붙여서 로열티를 받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퀄컴이라는 기업은요, 2G, 3G, 4G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퀄컴은요, 이미 무선 장치, 즉 와이어리스 디바이스에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핸드폰에는 이 퀄컴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이용해야 되는 많은 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퀄컴이 나가야 할 부분은 5G가 구축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퀄컴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높은 그런 기업인가를 살펴보면요, 2G가 세상에 소개가 되었을 때요, 퀄컴은 업계의 표준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1995년에 퀄컴이 IS95 CDMA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기술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많은 송신기가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2G에 대한 표준으로 이 퀄컴이 도입한 IS95를 도입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2G, 3G, 4G 모든 부분에서 퀄컴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3G로 모바일폰이 진화하는 과정, 그리고 4G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퀄컴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퀄컴의 매출이 3G에서 4G로 바뀌는 3년 동안 어느 정도 신장을 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2010년 정도에 3G가 4G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3년 정도 후에 그 과정이 마무리됐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퀄컴의 매출이 무려 2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 성장률로 나누어 보면 매년 31%가 성장한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5G가 도입이 될 때 퀄컴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퀄컴은 이러한 5G 기술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은 퀄컴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퀄컴의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회사는요, 휴대폰 제조사를 주로 포함해서 전 세계 수백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기업도 많은데요, 애플이라든지 삼성, 그리고 소니, 호웨이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요, 퀄컴이 라이센스 수입을 받아들이는 주요 고객의 리스트인데요, 이런 고객들이 향후에 5G 모바일 칩 전망이 내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큰 고객이 애플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 애플이 토탈 유닛의 74%가 5G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74%의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요, 100% 시장 점유율을 퀄컴이 갖고 있다. 굉장하죠. 삼성도 커다란 고객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 삼성이 출시할 예정인 모바일 칩 중에 24% 정도가 5G에 관련된 칩이고요, 그 중에서 퀄컴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30%의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러한 모바일 칩의 강자들이 이렇게 칩을 생산해낼 때 퀄컴은 그냥 앉아서 라이센스 피, 즉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업 구조는요, 퀄컴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애플이나 삼성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배가 아픈 그런 부분이죠. 아주 예전에 기술적인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해서 내가 칩을 만들 때마다 라이센스를 내야 하는 이런 부분은 삼성이나 애플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스마트폰 칩을 살펴보겠습니다. 퀄컴은 스마트폰 칩에서도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이센스 로얄티 사업보다 물론 수입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부분이 상당히 커지겠죠. 라이센스 부분은 비용이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쪽 부분도 발생하는 매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5G로 전환이 되는데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퀄컴의 칩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이야기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앞으로 퀄컴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이 워낙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즉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 파이가 커짐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따라서 스마트폰 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출 역시도 꾸준히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요, 퀄컴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마켓 점유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78%, 73%, 7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모바일폰 칩에서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2019년에 이르러서는 마켓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모바일폰 칩의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다 그랬잖아요. 2011년에는 마켓의 규모가 5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9년에 이르러서는 16빌리언까지 3배가 넘게 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시장이 3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20%, 30% 떨어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신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oT라 그러죠. 인터넷 오브 띵스. 퀄컴의 2019년 매출을 바라보면요, 그 구성 비율이 컴퓨팅 그리고 오토모티브도 있지만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IoT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70%가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021년, 2022년이 되면 조금 더 그 격차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에스티메이트 그 전망치를 보면요, 오토모티브가 기여할 수 있는 매출은 4빌리언 정도가 되고요, 컴퓨팅은 8빌리언, 그리고 IoT, 인터넷 오브 띵즈는 13빌리언이 됩니다. 따라서 토탈 레비뉴는 25빌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매년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따져보면요, 오토모티브가 12%, 그리고 컴퓨팅이 2%, 그리고 IoT가 10% 정도, 그래서 굉장히 전망도 좋고 앞으로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전체 규모도 큰 그러한 쪽이 사물 인터넷이다, IoT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약간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우리가 지금 연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자동차, 주차 요금기, 시계, 심장 모니터링 임플란트, 그리고 AI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향후에는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멀리서 원격 조정도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산 가끔 잃어버리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좀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우산을 아무 데나 놓고 안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조금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런데 향후에 사물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우산에 사물 인터넷, IoT가 설치가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깜빡 잊고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뭐 이 카페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에다가 그 우산을 놓고 오게 되면 우산이 우리한테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보이시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주인님 저를 놓고 가셨으니까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빨리 와서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 IoT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충분한 부분이 IoT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퀄컴 투자에 대입을 해보면요, 앞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 기기들은 스마트폰 칩에만 의존했던 퀄컴의 사업 다각화 그리고 매출 증가에 굉장히 기여가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숫자로 본 퀄컴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요,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채널은 하나의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경제적인 해자라고 합니다. 즉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 얼마나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경쟁에서 우세한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퀄컴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퀄컴은 특허를 가지고 수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로열티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퀄컴을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퀄컴은요 작년에만 R&D 비용에 54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퀄컴이 R&D에 투자한 금액을 따져보면요 전체 매출의 21%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R&D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투자하는 기업이 퀄컴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퀄컴은 약 13만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로열티가 주 수입원이 될 정도로 발전한 그런 기업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렇게 마진이 높은 구조를 이용해서 퀄컴이 얼마나 많은 캐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캐시플로우 마진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발생시키는 매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몇 %인가, 이것이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포캐스트는 20%고요 내년에는 24%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퀄컴이라는 그룹은요 특허와 로열티에 중점을 두면서 많은 캐시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캐시 카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캐시가 많으면 좋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의 기회가 나왔을 때 엄청난 규모의 캐시를 활용해서 쉽게 인수해서 사업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난 10년 동안 프리 캐시플로우의 평균 74%를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퀄컴에 대한 투자 매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반면에 퀄컴의 투자의 위험 요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 그리고 로열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 규제 그리고 고객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위험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투자의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2020년 8월이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퀄컴은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했고 그 법원은요 퀄컴의 라이센스 정책이 반경쟁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내용이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장 큰 고객사인 애플이 2019년 4월에 인텔이 갑자기 모뎀을 제공하지 못하는 굉장히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요 퀄컴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퀄컴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하고 퀄컴은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자 매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퀄컴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격을 견뎌내고 라이센스 수익을 꾸준히 벌어들일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퀄컴의 밸류에이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싼 상태인가 이 부분인데요.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이렇게 캐시카우의 기업을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마켓캡을 프리 캐시 플로우랑 비교해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보다는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퀄컴이 지난 5년 6년 동안 보여줬던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의 멀티플은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에버리지로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프라이스 프리 캐시 플로우 멀티플이 계속해서 하락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021년이 되면 한 15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퀄컴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 플로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 바라보는 퀄컴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이 있는데요. 2020년에 성과가 굉장히 부진하게끔 예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4G에서 5G로 그 변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투자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4G에서 5G로 넘어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향후 1, 2년 동안 급진적인 투자의 모습이나 발전 모습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퀄컴의 성장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5G 수요는 중국을 필두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스마트폰을 넘어서 5G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그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퀄컴은 꾸준하게 로열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살펴본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퀄컴의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는 앞으로도 이 회사의 경쟁 우위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퀄컴의 높은 자본 효율성, 캐시가 많다 그랬죠. 그리고 고주파 환경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지연율에 필요한 고도화된 5G 칩은 퀄컴이 내재 가치 상승, 그리고 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미주은이 추가로 리서치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퀄컴을 우리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QQQ 종목 중에 최고의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탑 10을 우리가 함께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에서요, 우리가 탑 10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9위를 차지한 게 퀄컴이었죠. 이 부분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요, 현재 주가에 맞춰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요, 퀄컴의 밸류 그레이드, 즉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PE 레이시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E 레이시오가요 47.75, 아직까지는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죠. 섹터 메디언, 즉 IT 섹터의 평균은 지금 33.89니까요 IT 기업의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PE 레이시오 포워드를 보시면, 즉 앞으로 12개월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닝, 수익을 가지고 P 레이쇼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27.56까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P 레이쇼가 굉장히 높았는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가지고 P 레이쇼를 다시 계산해보면 27.56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PEG 레이시오 보면요, PE 레이시오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PEG 레이시오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PEG 레이시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로스 레이시 높았기 때문이죠. 그로스 레이시 높기 때문에 그로스로 PE 레이시오를 나눠주면 1.52밖에 되지 않습니다. PEG 레이시오가 2.0 이하로 떨어지면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보겠습니다. 퀄컴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을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난 12개월 동안 퀄컴이 벌어들인 매출에 비해서요, 지금 시가총액은 6.48%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낮게 책정된 그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D 플러스를 받은 거죠. 그리고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이라는 것은 기업의 장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장부 가치라는 것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셋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뺀 것이 바로 북밸류입니다. 따라서 북밸류에 비해서 기업의 가격은 너무나 비싸다라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퀄컴의 그로스 그레이드를 살펴보면요, 레비뉴 그로스 year over year,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20년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매출 성장을 보면요, 지금 6.96%로 앞으로는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EPS 그로스를 보겠습니다. EPS 그로스라는 것은 넷 인컴의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년의 EPS와 올해 EPS를 비교해 보면 현재 마이너스 11.2%,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행인 부분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넷 인컴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요, 무려 19.86%, 20% 가까운 EPS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나 봤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EPS가 3년에서 5년 정도 어떠한 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것인가를 평균치를 내보면요, 매년 19%를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퀄컴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투자의 매력이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요, 퀄컴의 프로피터빌리티, 즉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프로핏을 보면요, 56.96%가 나와서 굉장히 양호하죠. 섹터의 메디언, IT의 전체 중간치는요 47% 정도 됩니다. 따라서 IT 섹터의 중간치보다도 굉장히 현저하게 좋은 모습이고요. 넷 인컴 마진도 굉장히 좋죠. IT 섹터의 중간치는 4.09,
하지만 퀄컴의 넷 인컴 마진은요 13.7%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턴 온 커먼 에퀴티도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시킨 넷 인컴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안 좋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퀴티에 비해서 61.58%라는 굉장히 좋은 리턴을 안겨줬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섹터의 중간치가 5.2%밖에 안 되니까요 현저하게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은요 퀄컴의 모멘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요 무려 41.8%가 올라가서 섹터 평균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9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은요 33.67%,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리턴이 무려 42.5%나 됐습니다. 주가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매출의 증가세는 안 좋았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은 그거와 상관없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5G에 대한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을 봐도요 23.5%, 지금 주가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급락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안해 볼 때 23.5%라는 것은 3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건강한 투자의 리턴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퀄컴이 안겨준 투자 이익을 지금 S&P 500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에는 토탈 리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역시도 배당이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 배당금을 추가로 투자했을 때는 토탈 리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S&P 500의 토탈 리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S&P 500, 즉 스파이라는 ETF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스파이가 지난 10년 동안 투자자들한테 안겨준 그런 수익률은요 2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퀄컴은 10년 동안 266%, 즉 스파이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수익률이 이 S&P 500의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난 5년 동안은 S&P 500의 평균이 89.3%인 반면에 퀄컴은 143%, 지난 3년 동안은요 S&P 500의 평균이 43.8%, 그리고 퀄컴이 151%였고요. 지난 1년 동안은 퀄컴이 48%로 해서 S&P 500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지난 6개월 동안은 44%, S&P 500의 평균은 16%밖에 되지 않았죠. 따라서 S&P 500의 평균 지수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퀄컴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난 5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리턴을 즐기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은 앞으로 5G의 전망을 바라봤을 때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요 퀄컴의 리비전 그레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전 그레이드라는 것은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내놓는 그런 전망치가 그 결과가 발표될 시점이 되면 점점 더 전망치가 올라가는가 아니면 떨어지는 하향세를 그리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지난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수치를 보면요 퀄컴의 리비전은 대부분 다 플러스 리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비율이 95%나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22건의 전망치 중에 내려간 것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따라서 퀄컴이라는 그런 기업은요 리비전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4분기 동안의 그 어닝의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4분기 연속으로 지금 서프라이즈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요 앞으로 4분기, 앞으로 4개 분기 동안 우리가 전망하는 EPS를 보면은 지난 4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퀄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왜냐면 앞으로 1년 동안 퀄컴의 EPS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악화되지 않는 그런 전제가 딸리긴 합니다. 자, 다음은요 비즈니스 포캐스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퀄컴의 레비뉴가 앞으로 3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요 회계 연도가 매년 9월 달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회계 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무리는요 약 8.68%로 끝날 것 같고요 내년에 기대되는 매출의 성장률은 무려 31.9%, 그리고 내후년에는 31.9%라는 높은 성장률 이후에도 무려 6% 가까운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넷 인컴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요 올해 9월에 마무리될 때는 10% 가까운 그로스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내년 회계 연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EPS 성장률은 무려 63.6%, 그리고 63.6%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해 2022년에도 무려 10%라는 EPS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률에 관해서는 앞으로 3년, 5년 정도는 퀄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좋은 뉴스는요. 퀄컴은 우리에게 배당까지 안겨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배당 내용이 괜찮습니다. 자, 먼저 디비던드 일드, 즉 배당률을 살펴보시면요. 배당률이 2.3%, 따라서 반도체 기업 치고는 2.3%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쇼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전체 벌어들이는 EPS의 67%만 지금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현금으로 쌓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5년 동안 이런 배당률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계산해 봐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10%에 맞먹는 9%를 지난 5년 동안 배당이 매년 올라가 왔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라는 배당률은요.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디비던드 그로스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걸 살펴봐도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준 기업이 퀄컴이다. 따라서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배당률도 계속 올라가는 굉장히 양호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마켓의 레이팅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퀄컴이라는 기업은 마켓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은요. 퀀트 레이팅인데요.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봤던 밸류, 그로스, 프로피타빌리티, 모멘텀, 리비전을 합쳐서 평균을 낸 거잖아요. 평균치는 무려 4.86, 불리시와 베리 불리시 사이인데 베리 불리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퀀트 레이팅은 베리 불리시, 매우 전망이 좋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요. SA 오소드 레이팅인데요. 자,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퀄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 얼마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사를 작성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8개의 아티클을 분석을 해보면요. 3개의 아티클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고요. 다른 3개의 아티클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리고 2개의 아티클은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반가운 소식은 안 좋은 어조를 가지고 작성된 그런 아티클은 지난 3개월 동안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버리지 오소즈 레이팅을 보면요. 4.12, 불리시에서 베리 불리시 사이인데 불리시에 조금 더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요.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널리스트들은 어떠한 평가를 해줬을까요?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28명의 어널리스트들이 그 레이팅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17명은 베리 불리시, 굉장히 좋죠. 그리고 2명은 불리시, 7명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단 2명만 지금 베어리시, 베리 베어리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널리스트들이 지금 퀄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균 어널리스트 레이팅은 4.21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SA, Seeking Alpha 말고요. 다른 채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Tip Ranks라는 그런 채널에 가서 프라이스 타겟 그리고 전망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어널리스트 레이팅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요. 총 21명의 전문가 중에 13명은 바이 그리고 8명이 홀드를 줘서요. 지금 현재 모더러트 바이라고 평균이 나와 있고요. 어널리스트들이 준 타겟 프라이스는 지금 $120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비해서 한 7% 정도가 올라갈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어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분들은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 좋게 평가한 그 마켓의 전문가는 퀄컴의 예상 주가는 $98 정도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팁 랭크라는 채널에 들어가시면 스톡 어널리시스 오버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마켓에서 바라보는 퀄컴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시면은 방금 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어널리스트 레이팅은 모더레이트 바이였죠. 그리고 블로거 오피니언, 주식 관련 블로거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놓는가를 살펴보면요. 역시 불리시가 지배적이고요. 자, 그리고 헤지 펀드 액티비티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난 분기 3개월 전하고 비교했을 때 헤지 펀드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도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헤지 펀드 액티비티는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네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분량은요. 약 200만 주 정도 줄은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죠. 그리고 인사이트 액티비티는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트립 랭크 인베스트, 즉 이 채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평가는요. 지금 포지티브 나와 있고요. 뉴스 세그먼트라는 것은 팁 랭크에 게재되는 그런 아티클을 분석해 봐도 베리 불리시가 많고요.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안 좋게 평가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 긍정적인 아티클만 나오고 있고요. 지난 7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주가 변동 차트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지티브하다라고 결론이 나고 있고요. 펀더멘탈, 리턴 온 에퀴티도 62.8%. 따라서 전반적으로 퀄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평가 항목 모든 것을 집약해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지금 팁 랭크가 보여주는 어널리시스 레이팅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퀄컴이라는 지금 종목에 대해서 아웃퍼폼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퀄컴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자, 퀄컴이라는 종목은요, 경제적 혜자도 가지고 있고 성장성도 나름대로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투자의 매력이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결론을 한번 지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장기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겠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퀄컴의 주요 성장 동력인 5G라는 섹터 부분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디벨롭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 5G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퀄컴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빛을 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5G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화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과 제가 5G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요, 제가 5G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5G 주식 배틀 끝판왕을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 왜냐면 5G의 수혜주는 지금 퀄컴 말고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다양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내서요, 우리가 5G의 디벨롭먼트가 본격화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주식 배틀 끝판왕으로 비교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을 봤더니요, 간만에 다우지수랑 나스닥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을 간만에 본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식 투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은요, 주식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